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요. 지금 집에서 직접 초등학생의 자녀를 가르치는, 영어를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방, 학원, 가외에 대해서 조금 장점을 조금 줄이고 단점을 더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장단점은 동네마다 또 다르고요. 그리고 선생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도 좀 힘든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재입니다. 교재를 대부분, 예를 들어서 공부방을 보게 되면은 어딘가에 체인점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교재를 갖다가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두 달에 한 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계약이라고 하면은 될까요? 제가 한 번도 공부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교재의 어떤 그런 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에 한 번씩 교재가 바뀌고 교재비를 받게 되고 이런 것이 있겠죠. 학원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가외하고 직접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조금 교재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먼저 언급을 하는 이유가 지금 집에서 직접 가르치시는 경우에 어머니들이 교재를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교재가 좋으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솔직히 얘기 드려서 웬만큼 유명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러한 초등용 또는 중등용, 심지어는 고등용 교재까지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서 가면, 발품을 파는 분들 가면, 그런 분들은 애들이 전부 다 그림 많고 글자 크고 글자 많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의견을 받아들이시는 거 괜찮습니다. 글자가 많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흥미를 느끼도록만 유도한다면 일단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교재를 고르시는데, 그러한 교재에 발음 공부 따로, 문법 따로 이런 식으로 또 교재가 나눠져 있거든요. 만약에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이는 이쪽을 더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지금 일반적인 표현을 배우고 있으니까 집에서는 어휘와 어휘의 발음을 공부시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이제 어머니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동영상에 지금 저희 채널에 초등영어 800단어에 대한 발음을 쭉 올려놨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음을 걱정하시는 어머니들이라면은 굳이 교재 사지 않고 제 동영상을 이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발음은 제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식 발음으로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믿고 사용하셔도 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나름대로 자신을 하니까 어머니들이 믿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발음만이 아니라 표현이 역시 따라가는 게 공부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다고 아이가 아무리 얘기해도 어머니가 직접 다시 발음을 해보게 하고 써보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쓰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아마 어머니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하나하나 쓰면서 외우고 그리고 익혔습니다. 직접 읽어보면서. 그 공부 방법이 이상하게 요즘에는 사라져 버렸는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특히 이제 휴대폰으로 모든 거를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쓰는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연습을 시켜 놓으면 좋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중고등학생들보다 좀 말을 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꾸 시키면서 직접 써보게끔 유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좀 아이들도 글자에 대한 인식, 글자가 주는 어떤 쓰면서 느껴지는 그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뇌가 읽는 거죠. 뇌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억도 오래 갑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교육심리학에도 있는 거니까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문법을 걱정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5학년, 6학년에 올라갔는데 명사, 동사 이거 하나도 구별 못하네요. 이런 어머니들. 그런 어머니들 상담할 때 이제 그런 어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런 어머니들한테는 저도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유념을 하면서 강의를 하지만,
집에서 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한 가지는 너무 많은 문법의 용어를 갖다가 처음에 알려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문법 파트가 조금 더 큼지막큼지막하게 나눠진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처음에는 이것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조금 주축으로 해서 다루는 거. 그러니까 페이지를 아주 좀 더 많이 차지해서 다뤄주는 그러한 그 교재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설명을 해 주실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거 난 비동사니 일반 동사니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서 못하겠다. 이런 어머니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비동사 안에 나오는 문장들, 즉 비동사의 쓰임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강조되어 있어요. 교재에는 항상. 그래서 그 포인트, 그러니까 딱 요점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학교에서 쓰는 교재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비동사 찾기, 일반 동사 찾기 이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와 맥이 같은 그러한 그 문장들을 쭉 골라내면서 어떤 건 왜 단수를 쓰는지, 어떤 건 왜 복수를 쓰는지 자꾸 눈으로 보고 써보면서 익히게 하면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에 보통 불규칙 동사까지 익힐 수 있으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제 분명히 불규칙 동사까지 하는 거는 너무 선행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선행 교육이 아닌 건 없습니다. 나라에서 선행 교육 하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그래도 선행 교육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수학과 달리 어학은 아시겠지만 쭉 연결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교육이라는 말이 참 무색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그런 그 반의 아이들도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불규칙 동사까지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반 동사까지 끝낸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어머니들 중에는 아이고 그거 갖고 되겠느냐 더 해야지 욕심 나시는 어머니들은 더 나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지금 현재 대학교까지 목표를 잡았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막 왕창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뭐랄까 집착 같은 거 하지 않으셔도요. 지금 얘기 드린 것만 잘 따라가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거쳐가는 코스하고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일단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여기에 제가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좀 더 하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최소한 4가지는 구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우리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영어 공부할 때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까 하는 부분인데 국어하고의 접목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신다면 집에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은 그런 정도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요.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는 못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그런 공부방이나 학원이나 가외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미 얘기 드린 대로 국어하고의 접목, 국어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